불가능합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단언했습니다. 영하 40도 가동 불가능, 72일 생산 불가능, 120억으로 1년, 중국 200억으로 6개월. 그런데 한 나라가 40억으로 도전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지속 불가능, CNN 경제적 자살, 72일 뒤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오염 제로, 예정보다 2달 빨랐죠. 우리가 틀렸습니다. CNN이 고개 숙였습니다. 불가능을 깬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의 역사.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에어컨 냉기가 목덜미를 훑어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헐적으로 터졌죠. 대한민국을 몽골 대통령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 펜이 멈췄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죠. 저는 에릭 해밀턴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 국제 에너지 자원 애널리스트죠. 파이낸셜 타임스 선임 특파원을 거쳐 지금은 글로벌 자원 컨설팅사 HMC 스트래티지 그룹의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간 70개국 현장을 누볐습니다. 중동,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자원이 움직이는 곳이면 어디든 갔죠. 제겐 철칙이 있었습니다.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가 곧 진실이었죠. 투자액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자본이 큰 나라가 승리하죠. 그게 제가 본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울란바토르 정부 브리핑룸 오전 10시 15분 그 법칙이 깨졌습니다. 리튬 및 배터리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합니다. 몽골 대통령의 선언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멈췄죠. CNN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신화통신 특파원은 옆 동료와 속삭였습니다. BBC 카메라맨은 렌즈를 내렸죠.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12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200억 달러였죠. 한국은 고작 40억 달러.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달랐죠.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이터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결정의 경제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났죠. 몽골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CNN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신뢰입니다. 10년, 신뢰? 저는 노트에 그 단어를 굵게 적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죠. 하지만 이해할 순 없었습니다. 자원 개발에서 신뢰가 무슨 의미입니까? 계약서와 달러, 그게 전부 아닙니까?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0년의 신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운전기사가 백미러 너머로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기자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발표 보셨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 선택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적은데 말이죠. 기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013년 겨울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해 겨울, 영하 50도가 3주간 계속됐습니다. 가축이 떼죽음 당했죠. 우리 집도 소 12마리를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한국이 왔어요. 48시간 만에요. 구호물자 5,000톤이랑 기술자 300명이요. 다른 나라들은 일주일 뒤에 왔죠. 어떤 나라는 한 달 뒤였고요. 48시간,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죠. 48시간 도착. 기술자 300명. 5,000톤. 조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도와줬죠. 서류도, 계약도, 아무것도 없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사진 같은 거 남아있습니까? 기사가 웃었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남아있죠. 태극기,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로 향했죠. 통역 앱을 켜고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커피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한국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조건 없이 도와준 나라는 한국뿐이었다고요. 조건 없이, 그 단어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4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 경제 위기 때도 그랬어요. 30억 달러 무이자 차관이었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남았습니다. 무이자,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이자 30억 달러. 2014년. 카페 창문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그 위에 글씨를 썼더군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현지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혹한 구호, 2014년 경제 지원, 2015년 광산 사고, 기록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삽부터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몽골 우정의 숲이었죠. 지도상으론 2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비포장도로가 이어졌고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황량한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풍경이 바뀌었죠. 초록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입니다. 운전기사가 가리켰습니다.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몽골 우정의 숲 Korea Mongolia Friendship Forest. 한글과 몽골어,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나무 냄새였죠. 촉촉한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3미터가 넘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바스락거렸죠. 그 소리가 묘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살아있었습니다. 10년 전엔 여기가 사막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남성이 다가왔죠. 손에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유목을 합니다. 바트라고 해요. 에릭 해밀턴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10년 전이 사막이었다고요? 바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원래 초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막화가 진행됐죠. 풀이 사라지고 모래만 남았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 없었어요. 그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2017년부터요. 조사부터 시작하더니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우리랑 같이요. 같이요? 네. 조사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심었어요. 직접이요. 땀 흘리고 물집 잡히고 그렇게요. 바트가 손바닥을 보여줬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우린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풀 위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죠. 양이 돌아왔어요. 바트가 말했습니다. 나무가 물을 붙잡으니까 풀이 자라더군요. 풀이 자라니까 양을 키울 수 있게 됐죠. 지금 200마리 키웁니다. 10년 전엔 50마리였어요. 200마리.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무, 풀, 가축, 회복. 소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3배에 늘었습니다. 바트가 웃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 대학 보냈어요. 큰애는 수도에서 엔지니어 공부하고 작은애는 의대 다닙니다. 그의 게르 전통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삽을 든 사람들, 나무를 심는 사람들, 그리고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이게 첫날이에요. 바트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17년 봄이었죠.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봤습니다. 촉촉했습니다. 10년 전 사막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이 열렸죠. 편집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릭, 6개월 뒤 실패 기사 준비해. 한국이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야.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CNN 몽골의 경제적 자살행위, BBC 40억 달러의 어리석은 도박,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과신이 부른 참사 예고, 기사마다 같은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실패할 것이다. 몽골은 후회할 것이다. 숫자가 증명한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떴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투자 등급 하향 몽골 프로젝트, 지속 불가능한 sustainable, 지속 불가능. 그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죠. 리스크 과다,
투자 철회 권고, 세계 금융권이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죠. 울란바토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기사를 쓸 때 나는 다른 걸 써야 하는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였습니다. 편집장이었죠. 에릭, 뭐 하고 있나? 자료 정리 중입니다. 좋아, 헤드라인 생각해뒀어. 40억에 5만, 한국의 몰락. 어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릭 편집장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장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숫자밖에 뭔가 있습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릭, 자넨 기자야. 전도사가 아니라. 감정 배제하고 팩트만 봐. 40억이 200억을 이길 순 없어. 그게 팩트야. 하지만 6개월이야. 6개월 뒤 한국이 무너지면 그때 쓰는 거야.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노트엔 다른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8시간 도착, 조건 없는 지원, 직접 삽을 들었다. 양 200마리, 소득 3배, 아이들 대학. 이건 실패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계는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 사이의 공백을 봤습니다. 조롱의 소리가 뉴스룸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음의 현장을 택했죠. 새벽 4시,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다시 울란바토르였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죠.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6개월 뒤가 아니라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전해야 하니까요. 때론 세상을 거슬러서라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몽골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료를 제대로 파기 위해서였죠. 국립도서관, 정부 기록보관소, 현지 신문사,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0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요. 첫 번째, 기록. 2013년 겨울,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 혹한 구호물자 5,000톤 긴급 지원. 48시간 내에 도착. 기술자 300명 동반 파견. 현지 신문 일면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물기에서 내리는 구호물자, 그 옆에 손을 맞잡은 사람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생명의 은인, 대한민국. 통계가 있었습니다. 동사율 전년 대비 62% 감소. 62%.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속도가 생명을 구했다. 두 번째, 기록. 2014년 경제위기, 한국 정부, 몽골에 30억 달러 무이자 긴급 차관 제공, 조건 없음. 조건 없음이란 단어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주목했던 거죠.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35%에서 20%로 급감했습니다. 3개월 만이었죠. 은행 창구가 다시 열렸고 공장이 가동됐습니다. 현지 경제학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붕괴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 2015년 광산 붕괴 사고, 한국 구조팀 850명 전원 구조 성공. 세계 최초 72시간 전원 생존.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하 500m에서 올라오는 광부들. 그들을 부축하는 한국 구조대원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나라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 번째, 기록.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몽골 조림 프로젝트, 사막화 방지 및 초원 회복 사업, 총 1억 그루 식재. 1억 그루.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1억 그루가 맞았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초원 회복률 78%, 가축 사육 두수 전년 대비 240% 증가, 유목민 평균 소득 3.2배 상승. 사진 자료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황무지였던 땅이 초록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양떼가 풀을 뜯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다섯 번째, 기록. 2020년부터 2022년 팬데믹 시기, 한국, 몽골의 백신 50만 회분 무상 지원, 의료진 120명 파견,
방역 시스템 구축, 현지 병원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없었다면 우리 병원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시스템을 남겼다. 저는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밤 11시, 저는 도서관 열람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10년치 자료가 쌓여 있었죠. 혹한, 경제 위기, 광산 사고, 사막화, 팬데믹. 모든 위기마다 한국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고 조건 없이 도왔으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도 아니었죠. 일관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10년의 도움은 기적이 아니라 관계였다. 2025년 3월 한국 컨소시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여전히 조롱했습니다. 6개월 내 좌초 예정. 헤드라인마다 같은 예측이었죠.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몽골 남부 광산지대. 영하 30도의 새벽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불이 켜졌죠.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청년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40대 한국인이었죠.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장이 답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보통 자기 사람들만 데려옵니다. 현지인은 단순 노동만 시키죠. 그런데 우린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요? 현지 청년 1,200명을 먼저 뽑았습니다. 엔지니어로요. 3개월간 기술 교육시켰죠. 이제 이들이 중심입니다. 그가 젊은 몽골 엔지니어를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 이름이 바트예요. 25살이고요. 지금 이 현장 파트 리더입니다. 바트가 다가왔습니다. 안전모를 벗으며 웃었죠. 저희 아버지가 2013년 겨울에 한국 구호물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10년 전 구호를 받은 아이가 지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식은 간단합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몽골도 성장하는 거죠. 그게 모듈형 구조입니다. 모듈형 구조.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며칠 뒤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영하 40도였습니다. 다른 나라 장비는 대부분 이 온도에서 멈춥니다. 세계 언론은 이번에도 실패를 예측했죠. 엔진이 켜졌습니다.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시작됐죠.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동했습니다. 영하 40도. 한국 장비가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죠.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몽골 날씨를, 몽골 땅을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일주일 뒤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0.0 제로. 국제인증기관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BBC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CNN 카메라가 현장을 비췄습니다.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 예측을 뒤엎다. 저는 새벽 현장을 걸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몽골 청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억이 200억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자본을 이긴 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돈보다 빠른 게 있었다. 신뢰였다. 2025년 5월 18일, 7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정보다 2달 빨랐습니다. 새벽 5시, 몽골 남부 광산 현장. 처생산 개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증기가 피어올랐고 햇살이 그 사이로 비쳤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2일. 세계가 6개월을 말했을 때 한국은 72일 만에 답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생산 단가 예상 대비 28%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0.00% 유지. 스크린에 푸른 글씨가 떴습니다. GRO EMISS 제로 이미션. 몽골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UN 환경계획 공식 인증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CNN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BBC 앵커가 생방송으로 전했습니다. 한국형 신뢰 모델,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을까?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원보다 신뢰가 더 비싼 자산임을 입증. 저는 노트의 헤드라인들을 스크랩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유엔 본부. 몽골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총회장이 고요했죠.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쌓은 나라를 택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위기마다 가장 먼저 왔고 조건 없이 도왔으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자원 개발은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짓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기립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유엔은 몽골 프로젝트를 자원개발 신뢰 모델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중앙아시아 12개국이 한국과 협력을 요청했죠. 저는 총회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2년 경력의 기자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72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죠. 혹한의 겨울, 무너진 광산, 사막이 된 초원, 팬데믹의 공포.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한국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고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캔 게 아니라 신뢰를 캤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반짝였죠.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밀라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고비 사막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황무지였던 그곳이 지금은 초록빛 숲이 됐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편집장이 들어왔습니다. 에릭,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6개월 뒤 실패 기사 준비하라고 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틀렸네. 그가 웃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그는 제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기사로 쓰게. 전면으로 나가야 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72일간의 기록을 10년간의 신뢰를 한 편의 기사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세정의 신뢰가 자본을 이긴 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죠. 나는 22년 동안 돈의 흐름이 세상의 법칙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무너뜨렸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 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저만 남았죠. 타자 소리만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국토의 크기로 판별되지 않는다. 위기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대국이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딸깍, 조용한 피날레였습니다. 기사는 다음 날 일면에 실렸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일본, 중국, 미국 언론들이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K-트러스트, K-트러스트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신뢰 기반 협력 모델을 뜻하는 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13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큰 나라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땅은 작단다. 하지만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크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고비 사막 사진이 빛났죠. 저는 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2017만 2025점 한국-몽골 우정의 숲, 우정의 숲, 그 단어가 제 안에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나는 22년 동안 숫자로 세상을 읽었다. 하지만 한국은 나에게 가르쳐줬다. 진짜 강함은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위기 때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 조건 없이 돕는 진심. 그것이 강대국의 세정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무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심으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40억이 200억을 이기고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들을 무릎 꿇린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72일 만에 세계 전문가들의 불가능을 산산조각 내고
UN 193개국을 기립시킨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저력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쌓아온 신뢰가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영하 서지지 않은 NG 0.00% 오염, 예정보다 2달 빠른 성공. 한국의 위대함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신뢰가 자본을 이기고 의리가 돈을 이긴 날. 대한민국이 쓴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재미있었다면 한 번을, 아쉬웠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찬 코리아였습니다.